네, 크립토 이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모종우 애니원 공동 창업자를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저희가 첫 번째 크립토 이슈 시간에서도 다뤘던 FTX 사태에 대해서 이번에 조금 더 심층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사태 언제 어디서부터 시작된 것으로 봐야 할까요? 네. 우선 이제 11월 2일 때 이제 코인데스크 쪽에 이제 알레메다 이제 대차 대조표를 이제 발표를 했어요. 네. 그래서 그 대차 대조표의 이제 내용이 이제 워낙 이제 뭐 담보 자산이나 뭐 부채 자산이나 현금성 자산을 이제 이렇게 나열이 돼 있는데 이게 담보 자산이 워낙 FTT 토큰이 워낙 많고 그리고 현금성 자산이 그의 한 거의 1%, 2%밖에 안 되는 양이기 때문에 많은 커뮤니티나 많은 이제 업계 사람들이 얘네들이 왜 현금 이렇게 많이 없고 이렇게 막 좀 유동성이 없는 자산들만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 좀 의혹을 제기를 했었던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FTT라는 토큰은 이제 사실 FTX 거래소의 거래소 토큰인데 그렇죠. 이게 뭐 유동성이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는데 네, 그쵸. 그 대량을 갑자기 이제 급한 일이 있어서 네. 환금해야 될 때 좀 어려움이 있을 수 네, 있고 맞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사실 알라메다 리서치 굉장히 큰 회사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자산이 대부분 그 굉장히 이제 관계성이 짙은 네, 회사죠. 맞습니다. 왜냐하면 샘 뱅크먼 프리드라는 인물이 알라메다 리서치도 만들고 FTX도 만든 거니까 이게 형제 회사라고 볼 만한데 네. 어쨌든 이제 FTT 토큰이 대부분이었다. 그리고 네. 그 중에 일부분은 또 담보로 어디인가에 이제 대출이 네, 이제 맞아요. 들어가 있다. 이게 네, 이제 맞아요. 문제가 됐었죠. 네, 맞아요. 네. 이런 리스크를 제기했었는데 그 중에 좀 가장 문제가 됐었던, 가장 좀 이슈가 됐었던 민감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요? 우선 이제 제일 민감한 큰 부분은 이 대출 자산이 지금 어쩌면 이번 대차 대조표에서는 총 밸런스 시트가 네, 이제 한 146억 달러 정도 이제 그렇죠. 되어 있고 네, 그리고 이제 한 80억 달러 정도 대출이 되어 있는데 이 대출의 이제 출처가 이제 명확하지도 않고 그리고 사실 이게 여태까지 항상 FTX에서 이제 항상 의혹이 제기됐던 부분이 워낙 이제 그러니까 최근에 FTX가 이제 공격적으로 그 파산된 C5 제품들 뭐 예를 들어서 보이저, 네. 아니면 셀시우스, 블록파이 아니면 좀 뭐 제네시스 같은 이런 업체들이 있는데 왜 이런 업체들이 파산된 업체들을 계속 공격적 인수를 할까? 그렇죠. 그래서 또 생각이 든 게 그 보니까 지금 현재 그 대차 대조표에 거의 그 FTT 토큰 이제 컬렉터한 이제 담보된 게 거의 한 21억 달러 정도 돼요. 그렇죠. 근데 그 자산이 다 C5 쪽으로 이제 묶여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파산된 자산들이고 그리고 파산된 자산을 이제 회수하기 위해서 이렇게 공격적으로 인수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약간 민감한 부분이 좀 컸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사실 5월 테라 사태 최종 대부자 역할을 또 자처하기도 했었잖아요. 그쵸, 샘 그쵸. 뱅크먼 프리드가. 근데 네. 그게 어떤 선행에 의해서 한 게 아니라 자기들의 부실을 좀 만회하기 위한 그쵸, 그런 그쵸. 전략적인 행동이었던 그쵸. 게 아닌가라는 이제 그쵸. 의혹이 네, 맞습니다. 불거졌던 네, 거죠.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이 앞서도 얘기했지만 FTX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자체코인 FTT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소개해 주시죠. 네. 일단 FTT 토큰 같은 경우는 이제 거래소 이제 수수료를 할인해 줄 수 있는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메인 유틸리티가 이제 할인하면서 어떻게 보면 FTT 토큰을 많이 가질수록 수수료를 할인을 많이 해주는 이제 토큰이에요. 근데 여기서 더 이제 좋은 유틸리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FTT 토큰을 락값을 7일 동안 하면 그 FTX 위에서 뭔가 이제 소위 IO에서 막 토큰을 저희 오퍼링 해주는 네. 그런 서비스나 아니면 뭐 좀 그 FTX만의 이제 발행하는 그 NFT 같은 거를 에어드랍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기능 덕에 좀 많은 유저들이 FTX에서 FTT를 구매를 해서 FT 토큰을 이제 스테이킹하는, 락업을 하는 그런 토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기본적으로 FTX라는 거래소의 어떤 거래량의 상당 부분 좀 기대고 있는 네,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토큰이네요. 네, 그렇죠. 네. 어쨌든 이제 이런 문제가 불거지면서 사실 이제 크립토 커뮤니티에 좀 네, 퍼드라고 보통 네, 부르는데 맞습니다. 일종의 공포감이 엄습하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면서 결국 바이낸스의 수장인 이 창펑자오가 자신들이 보유한 FTX를 처분하겠다. 네, 좀 맞습니다. 위험한 것 같다. 자산이 맞습니다. 위험한 상태인 것 같으니까 처분하겠다. 뭐 이거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이제 좀 사태가 커지기 시작합니다. 네. 이 처분하겠다라는 것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었나요?
네, 우선 그 이 FTT 토큰에 일단 출처 어떻게 보면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네. 그래서 2022년에 이제 시리즈 B 이제 아마 2022년 작년 여름에 시리즈 B 투자해서 이제 그 바이낸스가 이제 일부 그러니까 모든 FTX의 지분을 엑시를 했어요. 네. 그 엑시트에서 이제 대신 받는 게 이제 BUSD랑 이제 FTT 토큰을 받았는데 네. 그래서 그 FTT 토큰이 그 당시에 봤을 때 이제 받았을 때는 거의 60불 정도 됐었어요. 근데 지금 사실 이게 의미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많은 커뮤니티들은 생각하는 게 이건 바이낸스의 마켓시어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러면 FTX도 어떻게 보면 일부 마켓시어를 많이 갖고 있잖아요. 네. 이 크립토 이 시장 내에서는 북미권에서는 거의 네. 상당히 상당히 갖고 있고 근데 제 생각에는 이건 사실 바이낸스도 이거 팔았다는 거는 그 전 대비해서 손해를 많이 보고 이제 팔았던 거로 좀 보면 될 것 그렇죠. 같고요. 이게 네. 처음에 네. FTT 토큰 받았을 때 가격은 개당 아마 60불 60달러 정도. 정도. 네, 팔았던 게 한 이제 25불, 아니 네. 20불부터 25불이 되는데 사실 제 생각에는 이 팔았다는 건 사실 바이낸스 입장에서는 그 돈은 사실 그리 큰 돈이 아니라고 봐요. 왜냐면 그게 한 5억 불 정도 되죠. 네, 맞아요. 5억 불 정도 되는데 사실 바이낸스 입장에서 그거보다는 오히려 좀 더 FTS가 갖고 있는 그 정치적인 그 영향력 때문에 네. 아마 그거를 좀 더 어느 정도 간섭을 하고 싶고 어떻게 보면 그 중간 선거에 대한 영향성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그 계기가 맞닥뜨리다 보니까 이제 그 의미를 좀 더 많이 두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5억 달러어치의 네. 토큰을 팔겠다라고 네. 얘기했는데 이게 바이낸스가 돈이 필요해서 판 게 아니라 네, 그렇죠. 이전부터 FTX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정치적인 네, 맞아요. 그런 리더십이라든지 이런 그렇죠. 부분들이 크립토 업계에 맞아요. 있었는데 맞아요. 그거를 좀 이제 손상을 내고 싶었기 때문에 전략적으로 이제 판 거다 네, 이런 맞아요. 말씀이시네요. 네, 맞아요. 네. 네, 자, 또 바이낸스에서 이렇게 나오자 FTX의 수장인 샘 뱅크문 프리드는 또 트위터를 통해서 반박을 시작했는데 이 내용이 크립토 커뮤니티를 통해서 생중계됐다고 합니다. 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생중계됐나요? 처음에는 이제 그 대차 대조표에 대해서 이제 공개를 했잖아요. 네. 코인데스크에서. 그래서 그 뒤로 이제 그 알라메다 CEO 이제 그분이 어떻게 보면 우리 지금 그 대차 대조표는 6월 30일 기준으로 이제 나온 거고 그 이제 그 자산보다 이제 한 100억 달러 정도 더 있다. 근데 있다는 걸 이제 아직 대차 대조표에 이제 나열되지 않는다고 이제 했었어요. 네. 근데 그 뒤로 이제 그 바이낸스 CEO 이제 CZ가 이제 FTT를 이제 22달러에서 공개를 매도를 하겠다. 이제 다 매도를 해서 그래서 왜냐면 이제 CZ 뭐 트위터 피셜로는 어떻게 보면 본인 입장에서 이거는 너무 리스크가 크고 어떻게 보면 잠재적인 테라처럼 이렇게 악순환이 돌 수 있는 자산이 될 수 있다. 이 시장도 지금 악화가 될 수 있고. 업계용어로 네. 밑밥을 exactly. 깔았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 뒤로 이제 어떻게 보면 알라메다 CEO가 뭐 내가 그걸 다 매입해줄게 22달러에. 22달러에 팔면 네. 다 22달러에 네. 사주겠다. 네. 했는데 이제 그 뒤로 이제 그 FTT 토큰이 22달러 이하에 떨어지고 난 뒤로 이제 많은 유저들이 그거에 약간 동조감, 이제 퍼드가 이제 많이 발생됐어요. 이걸 그러니까 너네가 22달러에 그 매입을 한다는 거 아니었어? 근데 왜 지금 가격이 15불이야? 막 이러다 보니까 이제 그 뒤부터 이제 FTX의 모든 스테이블 코인 한 그때 리저버량만 봐도 한 7억 달러 정도 갖고 있는데 그걸 네. 7억 달러가 거의 다 인출되는. 빠져나가기 네, 시작했죠. 네. 이거 터지는 거 아닌가, 네, 위험하다. 맞아요. 그래서 네, 내 맞아요. 자산을 빼야겠다라고 해서 하덜렛에서 토큰이 일거에 좀 빠져나가기 시작했고 사실 퍼드 중에는 그러니까 퍼드는 사실 근거가 좀 부족한 어떤 음모설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네요. 네.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신뢰도에 대한 어떻게 보면 네. 이제 누군가의- 이미 말했는데 네네, 누군가의 네. 확인을 받기 어려운. 네. 근데 걔들 중에는 얘네가 담보로 이제 이 FTX 측이 담보로 이렇게 대출을 일으켰는데 그 청산 가격이 22불이어서 네. 22불을 맞아요, 좀 맞아요. 지켜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었고요. 맞아요, 맞습니다. 네. 네. 어쨌든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네. 일각에서는 뭐 이런 시각도 있었어요. 단순히 이제 이 테라랑 많이 비교가 되는데 테라 같은 경우는 블록체인 알고리즘 상에 그 데스 스파이럴이라고 해서 어떤 스위치가 켜지면 계속 악순환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알고리즘이 있고 네, FTX는 맞습니다. 네. 사실 그렇게 보기는 좀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또 알라메다 리서치는 또 돈이 많고 또 굉장히 쟁쟁한 프로젝트들에 또 시드 투자도 많이 들어가고 맞아요, 하지 맞아요.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자산들을 좀 매각하면 위험에서 스스로 빠져나올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또 전망들도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시장 반응이 좀 일파만파된데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방금 저도 이제 언급했듯이 이제 알라메다 그 포트폴리오에서 이제 FTT 토큰이 한 이제 20억 달러 그리고 이제 솔라나 이제 관련된 이제 자산들이 한 뭐 33억 달러 정도 되는데, 네. 근데 그 자산들이 이제 웬만하면 다 담보가 되어 있고 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제 락업이 이제 풀리지 않는 그런 자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그 자산들이 어디에 있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네. 사람들이 유추를 해보는 게, 이게 저번 상승장에서 워낙 이제 많은 그 기관들이 CFI 대출 프로토콜에서 많이 대출을 하고 레버리지를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행위를 통해서 많이 파산당하고, 어떻게 보면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프로젝트가 이제 셀시우스인데,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셀시우스도 어떻게 보면 본인이 더 좋은 이자, 음. 더 좋은 이자를 제공하면 더 많은 이제 자금을 끌어모을 수 있고, 그 자금을 통해서 만약 수수료가 지속적으로 토큰을 계속 바이백을 하는 이제 그런 모델로 어떻게 보면 레버리지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성장을 했었는데,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이번에 하락장을 통해서 이런 업체들이 이 레버리지의 그 악성순환이 돌면서 이미 자산들이 다 네. 없어졌을 것이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보이저만 해도 제가 그 데이터를 보니까 한 367밀리언이 지금 그 알라메다 쪽에서 대출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블록파이에서는 이제 400밀리언 달러 정도 지금 알라메다가 대출이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이 네. 두 가지 블록파이와 네. 이제 그 처음에 얘기한 데가 그 어디였죠? 보이저. 보이저와 이제 블록파이에 네.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테라 사태가 네. 일어나기 전에 대출을 해줬다는 거죠. 네, 맞죠. 네. 그래서 그 대출 이율도 한 이제 그것도 변동 이율이지만 네. 1%부터 11%에 대한 이자를 이제 지불을 해두더라고요. 음.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거에 대한 담보 자산이 있기 때문에 이걸 대출을 한 거잖아요. 네. 네, 근데 지금 현재 이쪽 그 C5 대출 프로토콜들은 플랫폼들은 다 청산이 되면 곧 지금 청산 다 진행 중이고, 때문에 이 담보 자산을 빼돌리기 위해서 이제 알라메다나 FTX 이쪽 자산을 많이 이제 현금성 자산을 많이 소비하려 하는 이제 의혹이 좀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이것도 결국에는 좀 뭐 테라는 사실 뭐 이런 뭐 프로토콜 디자인 때문에 사실 좀 오류가 있는 건데, 네. 이거는 되면 기존의 셀시우스나 이런 보이저 이런 파산하는 것처럼 네. 워낙 이번에 상승장에 대출 레버리지를 많이 껴서 이게 이제 시장이 어떻게 보면 좀 반응이 오지 않은 건가라는 좀 약간 예측이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말씀을 약간 길게 하셨는데 네. 정리를 하면 네네. 이게 알라메다 리서치의 자산이 원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네, 맞습니다. 사실 그것들이 다 이미 청산당하거나 네, 맞습니다. 사라지고 없는 상태일 수도 있겠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지탱하려고 해도 지탱할 수 없는 상태일 수 있겠다. 일종의 이제 공포감인 네, 거죠. 맞습니다. 확인된 건 네. 없지만.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급격한 시장의 반응이 나오지 않았나라는 네.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네, 자 크립토 시장도 처음에는 이 FTX 사태를 통해서 하락세를 보이다가 바이낸스의 인수 가능성이 흘러나오면서 잠시 반등을 하는 듯 했는데, 네. 또 인수가 무산될 가능성이 또 제기되면서 다시 좀 많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결국에는 FTX 사태가 이미 지금도 크립토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네. 앞으로 그렇다면 이 FTX 거래소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우선 이건 전 이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네. 이제 바이낸스가 사실 이제 추구하는 이제 방향성은 이제 메인스트리트, 이제 유저들을 많이 모아서 유저를 레버리지를 통해서 되면 좀 대중적으로 한번 가보겠다는 게 이제 바이낸스의 이제 포부고요. 네. 근데 되면 이제 FTX의 장점은, 이제 FTX의 설립 배경들은 거의 엘리트 트레이더들이 같이 이제 모여서 되면 규제 플레이워크에서 포함이 된, 되면 이제 그 규제를 하려면 어떻게 보면 그 로비스트 비용을 계속 지불하면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어떻게 보면 K-스트리트라고 이제 워싱턴 그 로비스트 산업 거리를 K-스트리트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FTX의 방향성 이제 K-스트리트 이제 방향을 가고 있는데, 사실 지금 K 스트리트요. 네, K-스트리트. 네. 그래서 바이낸스 또 어떻게 보면 생각한 게, 어떻게 보면 FTX가 갖고 있는 건 사실 바이낸스가 갖고 있지는 않거든요. 네. 근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바이낸스 입장에서도 이제 원래부터 이제 FTX가 하는 업무 사실 다 비슷하면서 다 겹쳐있던 이제 상황은 이제 맞지만, 근데 그쪽에 이 FTX의 그 US 부서, 이제 미국 부서들에 있는 갖고 있는 그 정치적인 영향이나 그 로비스트의 영향력을 좀 더 어느 정도 가져가려는 모습이 좀 보이지 않을까 싶어서, 아마 제 생각에는 이제 FTX의 기존 이런 크립토 사업 용무는 사실 바이낸스가 이미 있기 때문에 굳이 네. 그렇게 메리트가 있진 않고요.
근데 FTX가 갖고 있는 그 정치적이나 그 로비스트의 미국의 영향력을 이제 가져오기 위해서는 FTX US 부서를 아마 인수를 이제 하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근데 그래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건 US 부서를 제외한 인수를 먼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마 인수 제안도 어떻게 뭐 흘러갈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래서 핵심은 네, US 부서다. 네, 맞습니다. 네, 음. 이게 FTX 같은 경우는 규제 당국, 특히 이제 미국 정부하고 굉장히 사이가 돈독했던 거래소 중에 하나인데요. 네. 단순히 재무 건전성을 떠나서 이런 정치적인 어떤 정무적인 구도가 네. 반영된 사태라는 분석도 있죠.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미국 정부에게 바이낸스는 상당히 조금 이렇게 뭐랄까 천덕꾸러기 같은 그렇죠. 예, 그런 존재고 반면에 FTX는 상당히 좀 이쁨을 받는 네, 정치 자금을 후원하기도 정치 자금도 했었죠. 후원을 많이 하고 네. 근데 이제 이런 구도 자체가 바이낸스에 불리하기 때문에 바이낸스가 뭐 마음을 먹고 일을 벌였다 이런 시각도 있던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이 부분에서 한 반은 이제 맞다고 보고 있는 편이긴 해요. 네. 그 반은 사실 저도 아직까지는 이 오피셜 공개 내용에서는 아직 모르겠지만, 근데 확실히 말씀하신 대로 이제 FTX가 이제 가지고 있는 이제 거래소 이제 C5의 포지션이 워낙 독보적이고, 그리고 이제 그 독보적인 형태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그 샘 뱅크맨도 어떻게 보면 CZ한테 이제 도발을 했던 것도 네. 이제 나는 워싱턴 DC를 가는데 너는 올 수 있어? 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도발을 걸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이 상황을 봤을 때는 지금 정치적인 요인이 거의 이제 저는 맞다고 봅니다. 예, 일반적으로. 예. 그러면 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샘 뱅크먼 프리드가 사실 알라메다 리서치도 가지고 있었고 FTX도 가지고 있었지만 사실 굉장히 유명한 크립토 프로젝트인 솔라나의 거의 이제 약간 대부 같은 느낌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예, 솔라나 같은 경우도 좀 위험하지 않나라는 얘기가 있는데 지금 혹시 뭐 움직임이라든지 이런 게 관측된 게 있나요? 우선 이제 솔라나가 이번 사태로 아마 가격 하락폭이 한 30% 40%? 네. 네. 이제 유독 다른 알트 레이어 1 이제 약간 뭐 아발란치나 이런 토큰에 비해서는 많이 이제 하락폭을 이제 보고 있고요. 그래서 방금도 이제 계속 지금 현재 스테이킹에서 언락이 된 이제 그 토큰들도 한 이제 1,000만, 2,000만 개 이제 단위로 지속적으로 이제 언락이 되고 있어요. 연락이 된다는 거는 이제 팔기 위해서 네, 사실 그쵸. 스테이킹 상태에선 팔 수가 없으니까요. 그렇죠. 네. 저 이제 보통 이제 솔라나 같은 경우 이제 다음 이제 매번 에폭마다 이제 그거를 언락을 할 수 있는 이제 계기가 될 수 있는데 네. 네. 이제 그 다음 에폭만 해도 지금 한 2,500만 개 정도 이제 연락이 되는 것 같아서 되면 사실 그것도 되면 그 토큰의 행방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는 지금 이렇게 좀 솔라나가 좀 엄청 가격이 많이 떨어지고 사실 스테이킹 하는 입장에서는 그 자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좀 많이 손해를 보는 편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인플레이션을 버는 것보다는 빨리 어느 정도 빨리 이제 해지하기 위해서 빨리 팔자라는 것도 크고 그래서 지금 현재 디파이 TBL도 지금 40% 하락이 돼 있어요. 네. 그래서 방금도 이제 어떻게 보면 디파이 최대 대출 프로토콜 중에서 이름이 솔랜드라는 이제 프로토콜이 있는데요. 네. 네, 그 프로토콜도 이제 TBL이 50% 하락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대출 프로토콜도 이제 일반적으로는 이제 담보자산의 솔 토큰도 가지고 대출을 하게 되는데 그 담보자산 가격이 많이 떨어지다 보니 청산도 되고 인출도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TBL의 하락폭이 더더욱 이제 심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예, 많은 분들이 지금 이제 가격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해하시니까 짧게 어떻게 될 것 같은지 개인 의견 좀 부탁드립니다. 개인적으로 생각에는 이 FTX 사태가 이번 하락장에 이제 마지막에 피크이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면 네. 왜냐면 이쪽 산업에서 제일 큰 건 이제 알라메다랑 스리에로 캐피탈이 두 가지 해서 어떻게 보면 상승장에 이끌어낸 두 가지 되면 회사였잖아요. 네. 이 두 가지 회사가 이제 없어진 이후로 사실 어떻게 보면 3H는 테라 하락장, 어떻게 보면 FTX는 이번 계기로 하락장이 생긴 건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저번 상승장을 레버리지 끌었던 모았던 이 자산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저점을 이제 날린 거지 않을까라는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당분간은 위험하겠지만 저점이라고 볼 수 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자 FTX 사태에 대한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